친구들이 지금까지는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입시를 다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갈 학과의 커리큘럼이 뭔지, 학점 몇 점을 따야 졸업할 수 있는지,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예를 들어서 무슨 장학생 뭐 프로그램이 그쵸. 있는지, 그쵸. 무슨 뭐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고 찾아보고 들어갔을 때는 남들보다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2학년 될 때까지 학점 내가 몇 점 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업 시간표도 수강 신청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상태에서 들어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안녕하세요, H동 캐슬입니다. 오늘도 이 두 분 선생님과 함께 수능을 보고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는 뭐를 했고 뭐를 후회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저희 다 대학교는 꽤 잘 갔으니까 저희들의 이야기를 들어보시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종현쌤, 네. 수능 끝나고 뭐 하셨어요? 저는 재수를 해서 네, 고3 수능 끝나고는 이제 사실 기분이 좋지 않았어요. 그쵸. 그리고 이제 하나고 친구들의 경우에는 다 대학을 잘 다 갔고요. 잘 간 친구들이 많은데 저는 이제 재수가 확정인 상태였어가지고 사실 이제 기분이 굉장히 좋지 않고 뭘 해야겠다. 어차피 이제 재수를 해야 되니까 뭘 해야겠다라는 생각을 못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집에 눈치도 좀 보이고 그쵸. 다른 친구들 다 잘 가는데 저만 대학을 합격하지 못했으니까 눈치도 좀 많이 보였고 그래서 아무것도 못하고 보냈었습니다. 고3 때는 이제 재수해야 되니까 아무것도 못했고, 재수 때는요, 그럼? 재수 끝나고도 사실 이제 대학을 붙었다는 건 좋았는데 서강대가 뭐 좋은 학교, 굉장히 좋은 학교임은 맞지만 제 욕심은 조금 성이 차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뭔가 그 좋음과 좋지 못함이 묘하게 공존하는, 물론 너무 좋고 감사한 일이지만, 그래서 그때도 이제 뭐 조금 뭐 알바 조금 하고 뭐 그냥 친구들 만나러 가고 이런 거 외에는 크게 생산적인 활동을 하지 못했어요. 그럼 결론은 고3 때나 재수 때나 결과적으로는 생산적이지 못했다. 그쵸. 뭐 생산적이지도 못하고 뭐 뭘 해야겠다는 생각도 사실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냥 대학 가니까 그때 뭐 MT, OT 이런 거 좀 참석하고 이러면서 약간 가면 그랬던 것 가는 같아요. 거지, 약간 그런 맞아요, 느낌으로. 맞아요. 쌤은요? 저는 사실 뭐 수시로 대학교를 가서 그렇죠. 과학고는 정시가 메인이 아니죠. 수시 끝나고 나서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렇게 막 엄청난 뭐 해방감이라든지 그런 건 없었어요. 왜냐면 제가 사실 과학고를 중학교 2학년부터 이제 준비를 했는데 네. 저한테는 과학고 들어가는 게 카이스트에 들어가는 것보다 훨씬 더 어려웠어서 사실 그때가 더 이게 컸거든요. 입시 생활 같은 입시는 네, 그쵸. 중2 때 했다. 맞아요. 중2 때 이미 경험을 하고 나서 해방이 됐는데 아쉽게도 이제 중2는 어리고 하니까 그때 끝나고 뭐 영어 엄마가 보내줘가지고 영어 다니고, 넌 영어가 부족하니까 영어를 해야 돼 이러면서 영어 다니고, 막상 이제 대학 입시가 끝나고 나서는 정말 운동 조금 하고 집에 있고 조금 릴렉스했던, 결론을 말씀드리면 종현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저 이야기를 드리면 저도 이제 종현쌤과 같이 재수를 했는데요. 고3 때와 재수 때가 확연히 달랐어요. 근데 저는 고3 때 수능을 완전히 망했거든요. 그래서 그 원서를 하나도 못 쓰고 2월 1일 날 재수학원을 등록했기 때문에 저에게는 이제 고3이 끝날 때부터 그 시간은 그냥 재수의 시작이었고요. 그래서 고3 때는 아예 아무것도 못하고 그냥 공부를 했고, 재수는 저는 이제 시험을 되게 잘 봐서 이제는 놀아야겠다라고 생각했는데,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겠지만 재수할 때 하루에 15시간씩 공부했거든요. 그러니까 체력이 너무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한 달에서 2달 정도를 그대로 가만히 집에서 누워서 요양을 했거든요. 요양이 끝나니까 대학교 입학이 오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생각보다는 아무것도 못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깨달은 게 후회스럽더라. 그쵸. 그래서 이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좋은 대학교를 가든 안 가든 생각보다 수능 끝나고 어영부영 보낼 가능성이 높다. 그렇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무엇을 하는 게 좋았을까? 선생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단 제일 먼저가 다들 많이들 하는 건데 이제 또 재수하는 친구들은 하기 쉽지 않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추천드리는 게 면허 따는 거예요. 면허 따는 거. 면허. 그렇죠. 생각보다 면허를 이때 따지 않은 친구들 중에는 아직도 제 친구들 중에서 면허 따지 않은 친구들이 많거든요. 맞아요. 이때 따지 않으면 또 귀찮고 대학 가고 나서는 또 시간 내기 쉽지 않잖아요. 방학 때 또 인턴이다 뭐다 해서 하는 게 많기 때문에 이때 꼭 따시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어차피 쌤은 제출을 언제 하더라도 땄어요? 저는 작년에 땄어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게 된다니까. 그때를 놓치면 작년에 답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제 뭐 여행도 이때 뭐 여행은 사실 뭐 필수라기보다는 그냥 가면은 좋다. 이때가 아니면 또 진짜 가기 길게 어렵다. 뭐 예를 들어서 뭐 가기 힘든 곳 있잖아요. 뭐 인도라던가 이집트라던가 또 되게 인상적인데 가기 힘든 나라들을 이때 가면 좀 좋지 않나 싶기는 하거든요. 근데 이제 또뭐 이런 건 경제적인 상황이 어느 정도 뒷받침되어야 되는데 그래서 이제 뭐 졸업하고 나면은 시간이 좀 있으니까 차라리 한 달 정도를 빡세게 알바를 해서 돈을 모아서라도 알바를 좀 갔다 해서. 오면 너무 좋지 않을까. 어차피 할 게 없으니까. 경험을 그런 두 번 생각- 쌓는 거네요. 그렇죠, 그러면. 그렇죠. 그러면 쌤은요? 어떤 거 추천하세요? 저는 가장 추천하는 건 사실 찍기 전에 방금 생각난 건데 취미를 무조건 한 개를 정하든 뭐 해서 취미를 한 개를 하시는 거를 전 추천드려요. 이게 진짜 중요한 거 네.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 대학교를 가면 아무래도 고등학교 때 공부하던 것보다 시간이 조금 남기는 할 거예요. 그쵸.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다들 막 동아리를 많이 가입을 할 거고 그러다 보면은 내가 관심 있는 분야가 있으면 훨씬 더 내 선택하는 데 있어서 좋기도 하고 또 톤이 맞는 사람들끼리 또 만날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해서 남는 시간 동안 아마 대부분의 학생들이 공부 열심히 하느라 취미를 이렇다 할 거를 갖지 못할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래서 자기의 성향을 파악을 해서 한 번쯤 취미를 가져보는 거, 악기를 배운다든지 뭐 운동을 해본다든지 뭐 그런 것들을 추천드립니다. 쌤은 맞습니다. 취미가 뭐가 있어요? 저는 원래는 악기를 좀 했었어서 악기라고 그렇죠. 해봐야 뭐 기타라지만 악기를 좀 했었어서 그거를 이제 대학교 들어가서 열심히 연습할 수 있는 동아리에 들어가서 실제로 그렇게 해서 진짜 신입생부터 이렇게 만났던 사람들이랑은 계속해서 유지가 돼요. 그래서 뭐 가요제도 같이 나가고 그런 경험들이 되게 저한테는 소중한 경험이어가지고 그런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립니다. 저는 무엇을 추천드리고 싶냐면 이게 제일 중요한 건 이제 여러분들이 의무로 해야 되는 게 많이 사라질 거예요. 그렇게 되면 명문대를 간 친구들도 저도 이제 주변에 공부 잘하는 사람 많이 만나지만 생각보다 고3 때 지켰던 습관들이 다 무너지는 경우들이 있어요. 대표적으로 고3 때는 스터디 플래너 같은 거 많이 쓰거든요. 제가 항상 물어봐요. 대학교 2학년이 돼서도 쓰냐고. 거의 없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거 쓰지. 의무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때 되게 중요한 게 쌤이랑 비슷하겠지만 이제 의무에서 벗어나 내가 자기 개발을 위해서 나를 위해 투자할 수 있는 액티비티가 뭔지를 고민해보는 시간이 정말 중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 이때 안 하면 그냥 대학교 들어가고 흘러 가다가 정신 차려면 대학교 졸업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때 하는 독서가 진짜 독서고 이때 하는 운동이 진짜 운동이고 이때 배우는 악기가 진짜 취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짜 취미,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의무감에 했던 가짜 취미와 내가 진짜로 할 수 있는 진짜 취미를 가늠짓는 시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진정한 의미로서의 독서, 진정한 의미로서의 운동을 한번 트라이 해보시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진심으로 하게 돼요. 왜냐하면 그걸 그때 세팅을 안 하니까 저는 굉장히 오랜 시간 방황하더라고요. 할 게 없잖아요. 맞아요. 대학교 1학년 때 막 술 먹고 맞아요. 뭐 이거 하는 거 없으니까 막 학사경고 한 번 받으면 이제 정신 좀 차리고 뭐 이렇게 흘러가다가 군대 갔다 와서 사람이 되는 뭐 이런 테크트리를 타게 되는데 지나고 보면 그때야말로 가장 자유도가 높았던 시기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대학이라는 원대한 목표가 있었는데 그게 이제 없어지고 나니까 거기서부터 생각보다 방황을 많이 하는 친구들이 있는 것 맞아요. 같고 저도 실제로 방황을 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그 나를 찾아가는 과정 그 과정이 조금 필요한 것 같아요 진짜로. 맞아요. 쌤은 그런 면에서 알바를 추천하신다고 들었어요. 네. 왜 그러세요? 알바보다도 이제 제가 사실 이 주제로 영상을 찍자고 제안 드렸었잖아요. 근데 제가 원래 알바보다는 더 먼저 강조하고 싶었던 건 사실 저도 독서예요. 아 독서예요. 저도 사실 실제로 군대
가기 전까지도 굉장히 방황을 많이 했었고, 왜냐면 저는 이제 재수를 해서 서강대를 간 다음에도 이제 뭐 어떤 부분이 만족스럽지 않아서 그쵸, 그럴 뭐 수 제 있죠. 욕심에 차지 않았기 때문에 반수도 해봤고 수능도 3번이나 봐봤고 그러다 이제 군대를 갔기 때문에 사실은 이제 어떻게 보면 되게 아름다울 나이잖아요. 되게 젊고 그럴 나이에 수능을 준비하다 끝났단 말이에요, 저는. 그런 게 좀 안타깝긴 한데 정신 차려 보니까 수능 준비만 하다가 정신 차려 보니까 군인이 되었어. 군인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독서를 시작한 게 군대에 있을 때거든요. 아. 그때 진짜 책을 어쩌다 훈련소에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을 한번 읽고 너무 재밌는 거예요. 그때부터 뭐 소설 이런 거 저런 거에 관심을 가져서 책을 많이 읽었었는데 저는 그게 진짜 도움이 많이 됐거든요. 어떤 왜냐면 면에서요? 어떤 면이냐면 우리가 이제 뭐 고등학생까지 뭐 부모님이랑 같이 살면 부모님의 영향, 친구들의 영향, 그리고 뭐 선생님의 영향을 되게 많이 받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저는 책을 읽으면서 뭔가 저만의 기준, 가치관이라고 할 수 있죠. 이런 거를 되게 많이 쌓아갈 수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내가 진짜 원하는 건 뭘까? 이게 뭐 하나고 친구들도 보고 하면 이제 오히려 공부를 잘하고 그런 집단에 있을수록 좋은 것도 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좀 아쉬운 건 뭐냐면 이 친구들이 주변에 다 이렇게 하니까 비슷하게 가는 게 있어요. 근데 그 길이 당연히 굉장히 좋은 길이고 뭐 이과 친구들이라면 의대를 가려고 뭐 삼수에서 좋은 의대 간 친구들도 있고 문과 친구들이라면 거의 다 로스쿨을 준비하거나 회계사를 준비한단 말이죠. 근데 그게 절대로 나쁜 건 아니지만 한 번 정도 더 고민을 해볼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게 진짜 나랑 맞는가 안 맞는가를 그쵸. 고민해야 되는데 맞는지 아닌지 공부를 너무 잘해버리면 선택지가 정해져 버리고.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게 잘 맞으면 너무 다행이겠지만 그걸 본인의 어떤 가치 판단으로서 선택한 게 아니었을 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생각을 좀 맞아요. 느꼈어요. 저 스스로. 네. 저도 그런 과정이 좀 있었고 그래서 그런 책들을 진짜 많이 읽고 저는 개인적으로 느꼈을 때 이제 진짜 좋았던 책들이 알랭드 보통의 책들이라던가 아니면 이제 원래 저는 자기계발서를 아예 안 읽었어요. 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무슨 의미가 있나? 안 내가 하는데. 이걸 읽었을 때 1,000만 원을 벌 수 있냐?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계발서에 돈을 많이 벌게 해주는 아는데 그래서 저는 진짜 싫어했거든요. 네. 그런 거 왜 읽냐? 약팔이 같다. 이런 느낌이 있었는데 제가 읽고 나서 느낀 거는 아 이게 그냥 돈을 많이 벌고 이런 게 아니라 그러기 위한 태도에 대한 게 진짜 많더라고요. 왜냐면 삶의 사실 태도를 돈을 버는 방법도 되게 여러 가지고 맞아요. 어떻게 버느냐는 건 되게 다른 거지만 그렇게 할 수 있는 태도라는 거는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게 어떤 방법보다는 태도에 대한 얘기를 할 수밖에 없구나 이런 걸 좀 느끼면서 저도 되게 많이 바뀌려고 했고 그런 관점이 많이 바뀌었어요. 뭐 예를 들어서 소비자 관점에서 생산자 관점으로 좀 더 생각을 해보려고 한다던가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저는 독서가 일단 되게 큰 도움이 됐다. 큰 도움이 됐다. 그래서 이 영상을 찍자고 말씀드린 이유도 좀그 학생 때의 독서랑 성인에서의 독서랑 완전 다르잖아요. 완전 다르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어떤 본인이 관심을 갖는 분야를 만들어서 독서를 해보면 정말 좋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게 되게 동의가 되는데 명문대 친구들이라고 해서 독서를 많이 하는 게 아니에요. 부끄러운 얘기지만 어머니도 아시고 학생도 알고 우리들도 아는 얘기지만 성인이 되어서 독서의 취미를 끝까지 갖고 있는 친구들은 솔직하게 얘기하면 한 10명에 1명? 우리 주변에 거의 한 10% 정도 거의 되잖아. 없죠. 그렇죠. 이게 카이스트랑 서울대랑 뭐 이제 좀 하나고 출신을 뒤져도 얼마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갖고 있는 게 오히려 더 어쩌면 좋은 대학교의 타이틀보다 더 유니크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맞아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도 몇 명 없으니까. 그런 세팅을 갖추는 게 굉장히 좋은 시기다 라는 생각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시기가 한 3개월 정도 돼요. 그리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거든요, 대부분. 그러니까 그 시기에 이렇게 내가 나중에 장기적으로 생각할 때 나에게 유의미한 팩터가 될 수 있는 액티비티 한두 개를, 그게 모르겠으면 면허라도 어차피 해야 되니까 그런 거라도 내 인생의 리스트를 한두 개를 지워가는 시간이 되면 이 시간이 되게 의미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이런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말씀이 있을까요? 저는 이제 뭐 독서 얘기도 했고 이제 알바도 되게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네. 알바도 이제 뭐 여기 벌써부터 이제 뭐 대치동캐슬 수업을 듣거나 네. 관심 있는 친구들은 뭐 좋은 대학을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 네. 그랬을 때 생각보다 이제 또 제가 느낀 점은
명문대를 가거나 이런 학생들이 갖는 어떤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되게 세상을 폭넓게 볼 수가 없어요. 없어요. 그쵸? 왜냐면 주변에 다 같은 준비를 하고 같은 환경에 있는 친구들이 많아서. 근데 저는 좀 특이하게 알바를 되게 많이 했거든요. 그런 경험들이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폭을 조금 더 넓혀주는 거예요. 더 다양한 사람을 보고 시야를 그래서, 넓혀준다는. 이해도가 훨씬 깊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알바도 할 수 있으면 그러니까 뭐 자기가 정확하게 목표가 정확히 있어서 어떤 시험을 준비하겠다라고 하면 빨리 붙는 게 당연히 장땡이겠지만 그런 게 없는 친구들한테는 다양한 알바를 하면서 경험을 해보는 것도 그런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되게 큰 도움이 되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저는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돈을 버는 게 어떤 의미인지 내가 그동안 썼던 수업료와 대학교 등록금이 얼마큼의 무게가 있는지를 내가 다는 아니겠지만 경험해보는 것 자체가 실은 겸손해지는 과정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이게 막상 대학교 들어가면 못하는 경우들이 있고요. 명문대생들은 대부분 과외로 그 생활을 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그렇죠. 이때야말로 다양한 알바를 해보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합니다. 선생님은요? 저는 조금 약간 너무 이런 얘기하면 현실적으로 들릴지는 모르겠는데 대학에 들어갈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친구들이 지금까지는 학원 다니고 그러면서 이제 입시를 다 가르침을 받아왔기 때문에 익숙해져 있어요. 떠먹여주는 거예요. 근데 대학에 가면 그런 것들을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내가 들어갈 학과의 커리큘럼이 뭔지, 학점 몇 점을 따야 졸업할 수 전혀 생각해보지 못했다. 있는지, 예를 들어서 무슨 장학생 뭐 프로그램이 그쵸. 있는지, 그쵸. 무슨 뭐 지원해주는 게 있는지 그런 것들을 조금 관심 있고 찾아보고 들어갔을 때는 남들보다 좀 유리할 수 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런 걸 전혀 안 했어서 막상 들어가 보니까 2학년 될 때까지 학점 내가 몇 점 따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수업 시간표도 수강 신청도 이상하게 하고 그러면 조금씩 이제 꼬이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좀 관심을 가지고 살펴보신 상태에서 들어가면 조금 더 좋지 않을까? 그러한 개인적인 현실적인 맞아요. 이야기는. 생각보다 이야기였어요. 장학금이 되게 많더라고요. 맞아요. 생각보다 그래서 엄청 많아요. 진짜 발품만 잘 팔면 네. 그 알바를 해서 뭐 장학금을 그 충당하는 친구들도 많은데 발품을 잘 팔아서 네. 찾아보면은 진짜 요즘은 장학금이 너무 많이 네, 너무 돼 많고 있더라고요. 너무 좋게 잘 돼 있어서 맞아요. 꼭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이거 진짜 강력 추천드립니다. 네. 이 정도가 실제로 공부를 해봤고 저희 둘은 재수도 했고 명문대학교를 간 사람들이 뒤돌아서 생각할 때 이때 뭐 하면 좋을까에 대한 솔직한 이야기를 담아봤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댓글로 남겨주시면 그걸 참고해서 다음에도 또 유익한 영상을 찍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교육을 응원합니다. 저희들은 대치동 캐슬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